반갑습니다. 2025년에 김명무가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이란 프로그램을 제작, 오늘부터 방송하려 합니다. 기획 의도는 한마디로 우리 함께 생각을 좀 해보며 살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범람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세상이 되어서 생각의 결연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솝우화라고 한다면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우화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우화의 대략적인 의미는 동식물이나 일반 사물에게 인간의 감정과 인격을 부여하는 의유라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 인간사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형식의 설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자 이솝의 생애는 마치 안개 속의 그림자처럼 그 정체가 아리송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러한 사실 또한 낭설의 일종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비천한 노예로부터 창작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책으로 편집되어서 2600여 년 동안 전해질 수가 있었겠냐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다른 한편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이솝우화를 단지 어린이 교훈용 동화 정도로만 규정하고 널리 보급해 왔는데 나는 그러한 사실과 전통 또한 일종의 단견이 빚어낸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두루생략하고 단적인 지적을 하려 들자면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처럼 서구 문학사에서는 아예 아동문학이라는 장르가 따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는 유튜브에서 노자, 장자, 공자, 붓다 등과 같이 주로 심오한 동양적 가치관을 논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벼랑간에 이솝우화 타령을 하려다 보니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을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하군요. 네, 곧대로 말씀을 드리죠. 유튜브 운영자들은 항상 어떤 주제와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나 또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가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낼 재주는 없을 것 같다 하는 판단하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우연히 책장 한 구석에 처박힌 이솝우화집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야 나는 심시파적으로 그 책을 뽑아들고 잠시 읽어보다가 그야말로 불현듯 아주 수많은 생각들이 그 책의 행간 속으로 마구 밀려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하고 나는 그 이솝우화들이 이끌어내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일종의 휘필처럼 한번 진솔한 터치로 기록해보자 하는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가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크나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로서는 우선 유튜브에 이솝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업로드 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이 뜨겁게 호응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명무의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1화 당나귀와 개구리 편. 당나귀 한 마리가 나무를 한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 실수하여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곳은 물이 고인 늪지였다. 그래서 그 당나귀는 그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는 몸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내를 써보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그 당나귀는 울음보를 터뜨리며 눈물까지 흘릴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그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기로 개구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개구리들은 늪에 빠져 울고 있는 당나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짓거렸다.
에게게게 그 정도 물에 조금 젖었다고 뭘 그렇게 슬프고 그러세요. 우리 개구리들은 매일매일 물에 젖어 살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당나귀가 개구리들을 향해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었다. 너희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러 왔냐? 말하자면 당나귀는 육상동물이죠. 그리고 개구리는 육상과 수중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양서류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수중 양쪽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개구리는 개구리의 눈으로 당나귀를 보게 되니 개구리적 생각과 판단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긴 당나귀도 당나귀의 눈으로 개구리를 보게 되니 당나귀적 생각과 판단에 의해 개구리를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해서 개구리는 당나귀의 입장이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당나귀 또한 개구리의 생각이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요. 거기까지는 자연적 순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당나귀를 향해 냉소를 던진다는 그 행위에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는 당나귀가 육상동물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조소를 먹어봤던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의 세상사로 시야를 한번 돌려볼까요? 위에서 말한 우화 속의 개구리처럼 나의 눈으로 보게 된 세상사를 단지 나의 생각과 판단의 잣대에 따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을 지녔으므로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 생활을 영위함은 천부적 권리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도가 지나침에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 용어로서는 자기 중심적 편향이란 말이 될 테죠. 자기의 관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적 경향. 자기 중심적 편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고집스러운 선입견 내지 편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었습니다. 선입견이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견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정량에 주전 견해를 편견이라고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입견이나 편견에 매몰된 사람들은 반사회적 인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적 선입견과 편견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의 업적과 행동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선입견과 편견들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일방적인 친미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때로는 미국과 심각한 갈등까지 빚기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박사가 북진 통일론을 제시하자 미국이 이승만 제거 작전까지 수립했겠습니까? 또 그의 독재적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냉전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 당위성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러한 지도력이 독재적 통치를 수술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두루미와 공작 세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